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그랜트 카돈의 집착의 법칙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 후속작입니다.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이자 8천억 자산가인 그는 성공을 위해선 10배 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10배 더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10배의 법칙이 출간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따라하기 힘들고 버거워서 혼란스럽다는 메일을 받고는 빠진 퍼즐 조각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집착이라는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집착이라는 마인드셋이 있어야 삶과 비즈니스에 10배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집착이야말로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재능이라 말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집착을 활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집착의 법칙,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집착은 재능이다. 살아오면서 성공에 대한 집착이 내게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집착을 부정할 때 문제가 생겼다.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과 꿈을 억누르자 마약에 집착했다. 놀라운 삶을 만들겠다는 열망을 부정할 때마다 일탈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에 휩싸였다. 집착을 통제하는 법, 집착에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람이 되어 꿈꾸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만들 수 있으며 노이로제와 파괴적인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착 성향과 더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시키기 시작하자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마약을 끊고 핑계대기를 그만두고 성공을 향한 집착과 꿈을 더는 억누르지 않으니 내 모든 에너지가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나는 집착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통의 삶과 평범한 결과, 적당한 돈 등 온갖 평균 수준에 만족하는 사람들, 보통 수준을 지키는 것 말고는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는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라지지 않는 부와 명성을 쌓겠다는 즐거운 상상과 내가 이 행성을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빛날 유산을 남기겠다는 열망에 집착했다. 이런 내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하룻밤 사이에 나는 더 젊어진 것 같았고 창조성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 같았다. 내 안에 있던 천재성이 깨어나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전에는 한 번도 내 앞에 나타나지 않던 기회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집착 자체는 어떤 결점이나 성격 결함이 아니다. 집착은 재능이다. 다음에 누가 집착을 병이나 문제, 일탈행위라는 식으로 치부하면 이렇게 말하라. 전혀 힘들지 않아. 집착은 내 재능이야. 집착은 당신이 꿈꾸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가장 소중한 도구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집착해야 할 대상을 결코 알아내지 못한다. 왜일까? 집착을 버리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러지 마라. 집착할 대상을 찾아라. 그것이 무엇인가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다. 뭔가를 향한 욕구, 충동, 집착이 있다면 그것을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은 판타지 풋볼 게임에 집착해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쓸지 모른다. 상관없다. 또는 어떤 파괴적인 관계에 집착할 수도 있다. 괜찮다. 이런 집착은
당신이 다른 것에도 집착할 수 있다는 증거다. 인터넷 퍼즐 게임이나 포커, 길거리에서 노인들과 두는 체스 등이 집착의 대상일 수 있다. 삶에서 위대함이라고는 조금도 만들어내지 않은 일들에 집착하더라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신에게 집착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뭔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할 힘이 있다는 뜻이다. 집착은 평균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당신을 구해준다. 이제 당신은 이 집착이란 괴물을 다스려 그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쪽으로 향하도록 바꾸기만 하면 된다. 집착을 억누르거나 줄이지 말고 활용하라. 집착의 방향을 바꾸어라. 한계는 없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꿈을 위해 자기 전부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성공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혀라.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무르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니 그들에게 확실히 말하라. 지원은 필요하지만 그런 기대는 절대 충족시켜주지 못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나는 어디까지 높이 오를 수 있는가?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내가 온전히 집착하고 싶은 대상, 성공으로 이끌어줄 대상은 무엇인가? 집착은 교육이나 가진 돈, 심지어 능력과도 상관없다. 물론 나중에는 필요하지만 먼저 집착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다 소용없다. 중요한 것은 산 같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눈을 계속 고정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다. 집착은 내 삶을 구했다. 내 인생을 바꿔놓았고 내게 지금과 같은 억만장자의 삶을 안겨주었다. 그러니 집착하라. 당신도 틀림없이 이렇게 될 수 있다. 날마다 목표를 적어라. 나는 중독치료센터에서 나온 날 밤에 목표를 적기 시작했다. 내 삶에서 이루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때 이후 매일 목표를 적는다. 밤에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그리고 우울하거나 길을 잃은 느낌이 들 때마다 목표를 적는다. 내가 적는 목표는 할 일 목록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다. 집착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달성 가능한 활동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현재 달성하기 어려운 성공이다. 자신을 끊임없이 전진시키는 일, 강력한 미래를 창조하는 일을 말한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깬 나는 침대 옆에 보관하는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다. 나는 40억 달러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나는 약 4억 달러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적은 수치는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의 10배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멀게 느껴진다. 솔직히 달성하기 어려워 보일 정도로 차이가 크다. 하지만 날마다 이렇게 적는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 시제로 적는다. 미래 시제나 소망으로 적지 않고 이미 달성한 것으로 적는다. 나는 40억 달러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적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다는 식의 표현은 행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단지 소망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제는 정신은 모든 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를 현재 시제로 적으면 내 잠재의식은 이것을 현실로 인식한다. 20년 전 매일 의식처럼 목표 적기를 시작했을 때 이런 목표를 적었다. 나는 20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다.
아파트 투자나 재산 관리, 금융, 심지어 아파트 거래를 하는 방법조차 몰랐다. 부동산 투자라고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투자용 아파트를 간절히 갖고 싶었다. 하지만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당시 아파트 20채는 현재 40억 달러 가치 부동산만큼이나 비현실적인 목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 목표를 수년 동안 날마다 적었다. 그러다가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비스타에 있는 공동주택 48채를 보유하게 되었다. 내가 집착하고 날마다 먹이를 준 목표가 마침내 펑 하고 달성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목표만 적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매일 이 목표를 적어나간 덕분에 부동산을 조사하고 여기저기 연락하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배우기 시작했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주 매물을 찾아다녔고 그러다가 첫 거래를 했다. 그 거래를 성사시키자마자 나는 목표를 리부팅해 노트에 적었다. 나는 아파트 100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1년에 투자금의 12%가 넘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라고. 이 목표를 90일 안에 달성했고 그 후 3년 안에 500채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현재 내가 보유한 부동산은 4,500채가 넘는다. 오랜 세월 동안 침대 옆에 작은 목표 노트를 두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도구였다. 사귀던 여성이 목표 노트에 관해 물은 적이 있다. 거기에 나에 대해서도 적나요? 그렇지 않았다. 사실 내가 꿈꾸는 여성과 미래의 아내에 대해 적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는 그 여성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를 깨닫고 그녀와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그녀와 계속 사귀었다면 내 목표를 배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목표 적기가 왜 효과적인지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언제나 나는 글을 즐겨 썼다.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는 책을 쓰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목표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많은 상을 받은 베스트셀러 작가다. 이 목표를 여러 해 동안 날마다 적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 어느 일요일 오후 사무실에서 3시간 만에 팔든가 팔리든가를 썼다. 이 책은 수십만 권이 팔려나갔고 나는 이 책으로 여러 개의 상을 받았다. 그 이후로 3권의 책을 더 썼으며 12권 정도의 전자책을 썼다. 이 책들도 많은 부수가 판매되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다양한 상들과 쏠쏠한 돈을 안겨주었다. 매일 목표를 적어라. 이 훈련을 활용해 당신이 어디로, 왜 가고 있는지 생각하라.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려면 그것을 적어라.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영화배우 짐 캐리는 수중에 10달러도 없었을 때 종이에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적어두었다. 세상에는 집착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 열정적이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몰입하고 올인하고 전념하고 끈질기고 활력 넘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이런 특성들을 마트에 가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위대한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 위대한 삶에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가는지 알면 근사한 기분이 든다. 목표로 하는 일을 성취하면서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서 보라. 그러면 분명히 행복해질 것이다. 목표에 레이저처럼 집중하라. 많은 사람이 목표를 좋은 생각 또는 하면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와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목표는 새해 결심이나 일기장에 적어둔 구절, 범퍼 스티커가 아니다. 목표는 당신 삶의 행복과 성취에 필수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목표를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놓고 가끔 봐서는 안 된다. 목표와 함께 먹고 자고 숨 쉬어라.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심이 자랄 틈 없이 목표가 강력해지도록 짐승에게 먹이를 주라. 목표에서 초점을 돌리거나 눈을 떼는 순간 당신은 마음과 세상의 온갖 소음에 휩싸여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목표에 초점을 맞춘 채 잠들고 일어나라. 목표를 매일 아침 적고 매일 밤 읽어라. 목표가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 목표와 하나가 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목표를 이루게 해줄 수단으로 보일 것이다. 이 훈련을 그만두는 순간 목적 없이 반복되는 일의 굴레에 빠지고 만다. 목표가 계속 자라고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오늘 적은 목표를 5년 뒤까지 적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돈을 소중히 여겨라.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 집착에 불을 붙여주지 않는 엉뚱한 곳에 돈을 써버린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창출할 대상에 투자할 시점이 오면 머뭇거린다. 그러니 아주 보잘것없는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라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러면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CFO, 최고 재무관리자인 한 여성은 자기 커리어면 1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버는 세일즈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돈을 계산하는 일일까? 아니면 새로운 돈을 창출하는 일일까? 한 부서 관리자는 책상이나 컴퓨터처럼 감가상각이 생기는 물건을 구매할 때 시간을 들여 싸고 좋은 걸 살 생각은 하지 않고 회사 돈을 쉽게 막 쓰면서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공항 주차료 15달러를 환급받으려고 회계부서를 찾아가 잃어버린 영수증을 찾느라 30분 동안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다. 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순위가 엉망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에 있는 정유회사에서 일할 때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목숨 걸고 위태로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힘들게 번 돈을 금요일 하룻밤에 모조리 써버렸다. 놀라운 일이었다. 그들은 늘 돈을 더 벌어야 한다며 1.5배의 초과 수당을 받으려고 초과 근무를 하곤 했다. 그러면서 술집에 앉아 낮은 임금과 초과 근무에 대해 불평을 쏟아내며 힘들게 번 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듯이 술집에서 펑펑 써버렸다. 내가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항상 내 재정 상태 관리에 집착하면서 돈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돈에 대해 솔직했다.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그토록 많은 돈을 바라는 건 잘못된 태도며 돈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건 더더욱 나쁘다고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한다. 어머니는 내게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그러니 당연히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평생 돈 때문에 조바심을 낸다. 나는 안정되고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는 경제 상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남 눈치 보지 않고 거리낌 없이 한다. 나는 가족과 직원, 고객에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분명히 말한다. 한 번은 한 고객이 내가 제시한 가격에 불평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겐 당신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신의 일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내 능력이 발휘되려면 돈이 중요하죠. 당신도 내가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죠. 나는 회사나 내가 제시한 가격에 대해 절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돈을 많이 원한다고 계속 말할 것이다. 돈을 올바로 다루어라. 경제라는 짐승을 이해하고 먹이를 주려면 3과 1에서 돈을 올바로 다루는 데 집착해야 한다. 돈을 함부로 다루면 돈이 부족해 끊임없이 걱정을 달고 살게 된다. 혹시 지금 돈을 벌지 못하거나 근근히 살아갈 정도로만 벌거나 돈이 없어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그건 그동안 돈을 함부로 다루어 왔다는 증거다. 돈은 질투심 많은 연인처럼 재미난 존재다. 돈에 관심을 쏟아라. 그러지 않으면 돈은 관심을 주는 사람을 찾아 당신을 떠나고 만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은행 계좌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면 꺼내 굴려라. 현금 가치가 있는 자산이 있다면 활용해 돈을 벌어라. 조직에서 낭비되는 예산은 모조리 없애라. 하루빨리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남은 시간을 활용해 당신의 삶과 사업에서 가치 있는 일을 확장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경영하는 모든 회사를 시장에 내놓은 제품으로 여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내일이면 못 팔게 되거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오늘 시장에서 거래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내 부동산 사업과 기술 사업, 컨설팅 회사 모두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오늘 계약서를 작성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가? 이번 달에 일을 제대로 못한 코치나 컨설턴트 중 시장에 뛰어들어 돈을 벌 사람이 있는가? 시장이 팔면 흑자를 내서 회사를 계속 성장시켜줄 제품이 있는가? 앞서 언급한 점도 놓치지 마라. 조직에서 낭비되는 예산을 없앴다면 그 문제는 다시는 거들떠 보지 말고 수익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라. 수익이 줄어들면 회사는 성장할 수 없다. 매출을 증대해야 한다. 나는 여기에 내 시간과 에너지, 창조성을 거의 다 쏟아붓는다. 내 시간의 95%는 돈번인데 나머지 5%는 경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다. 장부만 내내 들여다보며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돈과 교환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에 투자하라. 2008년에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대출이 몽땅 사라져 모두가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엄청난 시련이 닥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매출 부진을 해결하고자 팔든가 팔리든가를 썼다. 자비를 들여 그 책을 출간했고 책을 들고 미국 전역을 누비며 한 곳 한 곳 방문했다. 그리고 수십만 권을 팔았다. 팔든가 팔리든가 덕분에 나는 기업가들 앞에 서고 TV와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었다. 내 메시지는 이랬다. 지금은 불경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언제나 불황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세일즈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파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회사가 팔릴 것입니다. 내 말은 시장의 관심을 끌었고 돈을 좀 벌게 해주었다. 이 돈을 재투자했다. 수만 가지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자했다. 바로 그랜드 카돈 세일즈 트레이닝 대학교를 세운 것이다. 현재 수백만 명의 세일즈맨, 기업가,
세일즈 관리자가 매우 생산적인 세일즈맨으로 만들어주는 전문 교육을 받기 위해 이 기관을 찾는다. 사람들은 사무실이나 집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활용해 고객을 응대하고 사업을 키우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셜미디어 영향력을 키우고 사후 관리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나는 돈을 제대로 다루는데 집착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집착이 극심한 경제 위기에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위기의 시기에 나는 어떤 자산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지 찾았다. 당시 내 자산은 머릿속에 있었다. 바로 세일즈 지식이 자산이었다. 단 3시간 만에 내게서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책을 썼고 활동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고 모두가 지갑을 닫는 불경기였음에도 사람들은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 지식을 돈과 교환했다. 나는 국경을 초월해 한 곳 한 곳 문을 두드리며 책을 팔았다. 그러면서 내 사업을 확장하고 내 브랜드를 키웠다. 사람들이 자신의 몰락을 두고 기술과 경제를 탓하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경제적 성공과 돈을 올바로 다루는 일에 집착하라. 그러지 않으면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잘못된 믿음. 일과 삶의 균형을 잡으라는 개념 자체가 터무니없는 소리다. 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쪽으로 최대한 치우치게 하려고 노력한다. 훌륭해지고 승자가 되는 일에 완전히 집착하면 뭔가 타협하고 포기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한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나 운동, 취미, 종교생활, 독서 등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틀렸다. 집착은 중요한 것을 희생하거나 타협하는 게 아니다. 집착하면 건강, 믿음, 가족, 커리어, 돈 등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돈을 가질 것인가, 건강을 가질 것인가 라는 질문은 할 필요조차 없다. 둘 다 가질 수 있다가 유일한 정답이다. 성공과 즐거운 삶 사이에서 이거냐 저거냐를 놓고 선택할 필요 없다.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나 그렇게 한다. 집착하는 사람은 모든 걸 요구하고 모든 걸 얻는다. 균형에 매달리지 않는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얻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꿈을 포기한 사람에게서는 절대 조언을 구하지 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그들은 유산을 남기거나 세상을 바꾸라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해요. 행복해지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내가 볼 때 그들은 진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 부정적이고 제한된 사고를 지배하라. 처음으로 세일즈 트레이닝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내가 유일한 직원이었다. 나는 회계에서 운송까지 모든 회사 일을 도맡아 했다. 내 삶은 효과적인 일을 찾아내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성공을 쌓고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다. 일에 집착하면서 재정적인 성과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성공이 길게 지속하지 않을 거라는 제한된 생각에 고통, 상실감, 두려움, 결핍, 불안을 느끼며 감당하기 힘든 긴장감에 휩싸였다. 나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장이자 유일한 직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루에 19시간씩 일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집착은 일부 영역에서 도움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당신아는 그 영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만을 바란다. 왜일까? 문제를 통제할 의지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문제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당신을 장악하면 고통스러운 파멸로 가는 건 시간 문제다. 부정적이고 제한된 생각을 없애고 잠재력과 목표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스스로 부족하다는 느낌에 시달릴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집착할 대상을 찾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고통이 아닌 선택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해를 끼치거나 방해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믿음이나 행동을 억제하라. 모든 제한된 사고를 없애는 법을 알아낼 때까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라. 특정한 영역에 약하다는 걸 알고 있다면 더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문제를 지배하라. 예를 들어 술이 문제라면 집에서 술을 없애라. 재떨이가 눈에 거슬린다면 쓰레기통에 버려라.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지배도 할 수 없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한다. 당신 주변 사람들은 좋은 영향을 주거나 나쁜 영향을 주거나 둘 중 하나다. 중간은 없다. 그들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함께 보내라. 당신의 시간을 지배하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게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그 모든 일을 다 합니까? 아주 쉽다. 나는 탁월해지고 싶은 일들을 적는다. 그런 다음 그 일을 할 수 없는 변명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시간을 만드는데 집착한다. 좋은 예가 있다. 나는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데 전념한다. 일을 잘 해내려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매일 아침 나는 아이들을 깨워 차에 태우고 동네 카페로 간다. 그곳에서 우리 셋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15분에서 30분 정도 좋은 시간을 보내면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킨다. 집으로 돌아와 식사한 다음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나는 출근할 준비를 한다. 아이들은 당신의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약간의 시간만 아이들에게 내주면 된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 전념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지 창의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나는 시간을 필요에 맞게 만든다. 예를 들어 밤이 아닌 아침에 아이들과 놀거나 체육관에 데리고 간다. 나는 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만든다. 그런데 이런 내 행동은 아이들의 필요 때문만은 아니다. 부모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결혼 후 내 삶에는 항상 누군가가 함께 있다. 사업과 결혼, 가정을 비롯한 모든 삶은 도전이다. 그래서 아내와 나는 최대한 함께 사업을 한다. 함께 일하며 브랜드를 성장시킬 기회를 찾는다. 각자가 잘하는 분야를 택해 그 일에 에너지를 투자한다. 나는 아내에게 영업 전화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아내가 잘하는 일을 하게 한다. 그런 일 중에는 그랜트 카돈 TV의 프로젝트 기획을 포함해 많은 일이 있다. 우리 부부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둘이서만 저녁 외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직원이나 고객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단지 우리 둘만을 위해 근사한 저녁을 먹으며 돈을 쓰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식사 비용의 4배라도 우리 부부와 우리 사업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나는 기꺼이 쓴다. 솔직히 말해 일주일에 한두 번 데이트한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탄탄해지는 건 아니다. 우리는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포함해 1년 365일 내내 한마음 한뜻이기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관계를 유지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정표에 비어있는 공간은 내 삶을 지루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나는 많은 약속과 활동으로 내 시간을 빈틈없이 채운다. 58살인 현재 나는 말 그대로 한 가지 미팅을 마치면 다른 미팅을 하러 달려간다. 미팅하러 어느 한 도시로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그 지역에서 미팅을 더 만들어 일정표를 채운다. 중요하지 않고 집착에 불을 붙이지 않는 일에 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잔디를 깎고 세차하는 데 시간을 쓰는데 그런 일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마라. 집착의 대상이 아닌 일은 돈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당신의 시간과 초점은 소중하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귀중하게 다루어라. 시간을 관리하지 말고 만들어라. 그러면 모든 일을 할 시간이 생긴다. 유일한 실패는 포기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대박을 터뜨릴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프레젠테이션 하며 돌아다녔다. 판매 지원 정보라는 명칭의 세일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독점 판매하는 일이었다. 모든 사람이 내 설명을 귀 기울여 듣고 제품을 사려고 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사업 계획을 세웠다. 내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사람 중 10%만 제품을 구매해도 대성공을 거둘 거라는 계산이 나왔다. 아이디어는 빈틈이 없었고 프로그램에 사용된 기술은 뛰어났다. 시장은 새로운 것을 원했고 나는 세일즈 실적이 좋았다. 미국에서 2,800만 개에 달하는 회사가 세일즈에 의존하니 잠재 시장은 어마어마했다. 내 생각은 이랬다. 어느 누가 판매 증가를 원하지 않겠어?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나는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2년 동안 날마다 포기하고 싶었다. 영업 전화를 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내가 말하는 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욕하는 사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데 간혹 한번 들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비행기를 타고 그 사람이 있는 도시로 날아가 내 제품을 보여주었다. 그 도시에서 시간이 남으면 내가 전화했을 때 관심이 없다고 말한 회사들을 방문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와 백만장자에게 더욱더 많은 돈을 버는 법을 팔려고 노력했다. 어떻게 하면 세일즈 직원들에게 더 높은 매출을 올리도록 가르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방법을 팔려고 했다. 그 일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벌이가 시원찮아 청구서 대금을 낼 돈이 없었고 손에 들어오는 현금은 금방 사라졌다. 두려웠다.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리고 영업 전화를 걸기가 끔찍하게 싫었다. 이런 상황이 3주 정도 지속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 하지만 한계점이 지나고도 나는 날마다 수백 통의 전화를 하고 회사를 방문해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제의를 덥석 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가 아는 사람 중 그 누구도 내가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내게는 존경할 만한 롤모델이 없었으며 방법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내게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 끔찍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이제 포기해야겠다고, 정말로 다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 밑에서 세일즈를 다시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나는 디즈니, 오프라, 포드 등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에 매달렸다. 집착하는 사람은 포기하기를 거부한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은 그저 실패를 극복만 한 게 아니다. 그들은 실패를 끈기의 연료로 사용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집착한 그들의 능력으로부터 나는 동기를 부여받았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은 2008년 6월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실패가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강조했다. 그녀는 자신의 연설을 들을 기회를 얻은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경험한 크기의 실패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를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사에 조심스럽게 살아야 실패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살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런 삶은 아예 실패한 삶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은 확실하게 집착해야 한다. 내가 이 책에서 집착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집착이 있다면 은행 대출이 필요할 때 처음에 거절당했어도 계속 은행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어떤 물건을 원하는 가격으로 사고 싶은데 판매자가 그 가격으로는 팔지 않겠다고 할 때도 끈질기게 협상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을 때도 굴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게 될 것이다. 잠재 고객은 아니요라고 말할지 모르며 투자자는 당신을 비웃으며 쫓아낼지 모른다. 은행은 당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고용주는 당신을 해고하고 희망을 앗아가고 심지어 당신 것을 훔쳐갈 수 있다. 가족과 친구들은 당신에게 미쳤다고 할지 모른다. 당신은 빚을 질 수도 있다. 당신의 모든 것이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낮은 보수를 받고 과로하고 기진맥진해질 것이다. 포기해야만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집착하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무엇일까?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기권하고 경기장을 떠날 때도 계속 경기장에 남아있다. 프로스포츠 시합에서 마지막 순간에 승부를 뒤집어 승리를 쟁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닌가. 그들은 포기하는 법이 없다. 설령 지고 있더라도 벤치에 앉아 언제든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경기장에 들어가면 챔피언처럼 달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려면 동기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그런 동기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동기는 발전시킬 수 있다. 끈기 근육을 훈련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모든 임무를 완수하라.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내라. 공적인 삶이나 사적인 삶에서 미완성 프로젝트를 더는 미루지 마라. 난관에 부딪힐 때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다시 도전해볼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라. 다른 사람이 포기할 것임을 예상하라.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끈기 있게 도전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포기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도 똑같이 포기하라고 설득하려 할 테니 거기에 대비하라. 어제의 성공을 오늘의 끈기의 연료로 삼아라.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마라. 다음에 이룰 성공, 그 다음에 이룰 더 큰 성공에 집중하라. 이자나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에서 바쁘게 일하라. 또는 당신이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배우거나 하며 바쁘게 지내라.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다. 이미 이룬 승리에 안주하지도 만족하지도 마라. 승리를
당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펼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료로 사용하라. 성공과 관련해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 있다. 붙잡고 버텨. 그럼 반드시 보람이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든 버텨라. 우리 인생에는 포기하면 편한 일들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성공은 멀어지고 만다. 저자가 마약 중독자였던 시절 치료비가 없어 치료센터에서 퇴원해야 했을 때 상담사가 한 말이 있었는데요. 성공은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중독 성향이 있어요.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죠. 당신이 마약에 다시 손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2번 다시 마약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게 당신 인생의 최대 성공일 거예요. 돈이나 명성, 성공 같은 거창한 생각은 전부 버리는 게 나을 겁니다. 라고요. 저자는 이 말이 오히려 크나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는데요. 마약 중독을 끊어내고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집착에 불을 붙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도 뭔가에 집착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랜트 카돈처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쪽으로 방향을 바꿔 성공에 집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신 겁니다. 긍정적인 집착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